안녕하세요. 명곡이 알고 싶다의 이작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가사 내용을 알고 보시면 더욱 재미있으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를 타시고 제가 부른 커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명곡 비틀즈의 헤이 주드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 8월 26일에 미국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는 30일 날 영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비틀즈 멤버인 폴 맥카트니가 곡을 썼고요. 레논, 맥카트니 공로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2개의 나라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빌보드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무려 9주 동안 1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1968년 사상 최대의 1위 유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미국에서만 약 1000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비틀즈의 헤이 주드가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보다 약 15년이 앞선 곡이었다는 것이죠. 뭐 어쨌든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운 비틀즈의 헤이 주드입니다. 이 노래는 폴 맥카트니가 존 레논의 아들 줄리안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곡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68년 5월이었습니다. 존 레논과 당시 와이프였던 신시아 레논은 이혼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오노 요코라는 일본인 아티스트 여성이 있었죠. 1966년 한 갤러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존 레논은 오노 요코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던 존 레논과 오노 요코는 관계가 발전되면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죠. 신시아 레논은 1963년 비틀즈가 대성공을 이루기 전부터 비틀즈 멤버들과 굉장히 친하고 함께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시아 레논이 슬픔을 겪는 거에 대해서 폴 맥카트니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지 당시 존 레논과 오노 요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불편한 존재가 되었고 내 인생에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당시에 폴 맥카트니가 신시아 레논을 배반한 존 레논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한 게 이 인터뷰에서 드러나 있죠. 근데 문제는 존 레논과 신시아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5살짜리 아들인 줄리안 레논이었습니다. 그 줄리안 레논과 폴 맥카트니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혼을 하고 난 다음 달인 6월 달에 폴 맥카트니가 신시아와 줄리안이 살고 있는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해서 신시아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폴이 우리가 걱정되어 망설임 없이 온 것과 우리를 위해 한 제스처들에 무척 감동받았어요. 그가 방문 후 돌아가는 길에 헤이 주드를 썼다고 하더군요. 줄리안과 신시아를 방문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헤이 주드를 쓰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제목도 처음에는 헤이 줄스였다고 합니다. 줄리안이라는 이름의 줄임말로 줄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뮤지컬 오클라호마를 좋아하던 폴 맥카트니가 오클라호마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주드라는 이름이 너무 듣기 좋아서 그 이름을 따와서 헤이 줄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노래는 부모의 이혼으로 괴로워하는 존 레논의 아들 줄리안을 위해서 폴 맥카트니가 쓴 곡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폴 맥카트니가 줄리안을 위해 쓴 곡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줄로 알고 믿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이 곡 작업을 항상 함께 해왔었는데요. 그것을 불가능케 할 만큼 존 레논과 오노 요코는 매우 뜨거웠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존 레논을 폴은 그래도 친구고 한 팀의 동료이자 창의적인 음악 파트너이기도 했던 존 레논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집에서 한동안 같이 지내자 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렇게 폴 맥카트니의 집에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면서 관계가 조금 좋아지나 싶었지만 어느 날 폴 맥카트니가 쓴 한 엽서를 존 레논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엽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You and your Jap tart think you are hot shit. 너와 너의 그 일본 청년은 너네가 멋진 줄로 알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보고서 존 레논과 오노 요코는 단숨에 화가 나서 그 집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인 7월 26일 날 존 레논과 오노 요코가 폴 맥카트니의 집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 폴 맥카트니가 어떤 사과의 의미였었는지 헤이 주드를 들려주면서 선물하게 됩니다. 그때 헤이 주드를 처음 들은 존 레논이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쓴 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대해 존 레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날 위한 노래로 들렸다. 폴은 나와 요코의 관계를 축복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를 빼앗기고 창의적인 파트너를 잃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 생각해보면 요코가 이 상황에 들어온 후다. 헤이 주드, 헤이 존. 그 가사에 빠져서 이야기하는 팬처럼 들리는 것 안다. 하지만 딱 들으면 내 이야기지 않은가. 가서 그녀를 붙잡아 라는 표현은 반무의식적으로 어서 가, 날 떠나라고 라고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사실 그는 나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존 레논뿐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이 노래가 존 레논과 오노 요코를 위한 노래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가사가 폴 맥카트니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쓴 편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헤이 주드가 나오기 약 8개월 전 196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폴 맥카트니는 당시 애인이었던 제이 내셔와 약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 후인 바로 존 레논이 이혼한 달이기도 하죠. 1968년 5월에 뉴욕에서 런던으로 출장 온, 그리고 후에 그의 아내가 되기까지 하는 린다 이스트먼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짧은 만남은 이제 뒤로 하고, 같은 달에 제이 내셔가 출장을 떠난 사이에 폴은 자신의 회사와 일을 하고 싶어 했던 24살의 프랜시 슈월츠라는 여자에게 내가 일거리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면서 일해라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랜시 슈월츠라는 여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폴 맥카트니 집에 들어와서 그들의 불장난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슈월츠가 폴 맥카트니의 집에 들어와서 지내게 되는 그 시기에 존 레논과 오노 요코도 초대를 했었던 것이고요. 존 레논과 오노 요코가 폴 맥카트니 집에 살았던 그 시기에는 슈월츠도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존 레논이 발견했던 그 엽서의 내용도 후에 슈월츠가 폭로한 내용인 것입니다. 어쨌든 슈월츠에 따르면은 폴 맥카트니와 슈월츠는 서로의 애칭까지 불러가면서 그 시기를 애틋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브리스톨로 출장을 갔던 약혼녀 제이 내셔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폴 맥카트니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한 팬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폴이 그 미국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차가 폴의 집 쪽으로 들어왔죠. 바로 제인이었어요.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죠. 제인은 집으로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매우 화가 난 채로 뛰어나와 차를 타고 가버리더군요. 네, 제인이 이제 폴 맥카트니의 집에 들어가서 폴을 찾았죠. 그리고 제인은 차마 못 볼 걸 보고 맙니다. 한 침대 위에 폴 맥카트니와 슈월츠가 함께 누워있는 걸 본 것이죠. 거기에 충격받은 이제 제이 내셔는 바로 뛰쳐나왔고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조금 노력은 하긴 했지만 그 다음 달인 7월에 완전히 끝이 나버리죠. 하지만 이 슈월츠라는 여자와 폴 맥카트니의 관계도 단순히 불장난으로 그치고 맙니다. 당시 비틀즈의 동료 중 한 명인 토니 베로우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폴 맥카트니가 제인과 헤어지기 위해서 슈월츠를 이용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는 존 레논이 이혼한 5월부터 시작되었고요. 헤이 주드는 6월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존 레논은 그녀를 받아들이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가사가 자신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면 폴이 자신에게 쓴 무의식적인 편지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폴 맥카트니는 헤이 주드를 쓴 직후에는 줄리안을 위해서 쓴 노래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줄리안을 위해서 썼었던 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때까지 존 레논은 자신을 위해서 쓴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당사자인 줄리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존 레논이 자신을 위해서 쓴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기자가 했던 말처럼 존 레논의 나르시즘이 드러나는 말 정도로만 치부하고 웃기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좀 살펴보고 가사를 자세히 보니까 단순히 줄리안을 위해서 쓴 노래라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군요. 줄리안의 입장에서 보면요, 부모님이 갈라서는 와중에 헤이 주드의 가사는 그녀를 받아들여 라는 말을 합니다. 뭐 어쩌면 이미 벌어진 일이니 받아들여라 라고 좋은 의미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 5살짜리 아이에게 하는 위로의 말로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엄마를 슬프게 한 여자를 받아들여라 라는 거니 좀 잔인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가사를 보면요, 그 여자를 이제 찾았으니 가서 잡아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는 확실히 당시 줄리안에게 했던 말이 아니었던 거겠죠. 여자라는 단어가 여자가 아닌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요, 이것만 봐도 순수 100% 줄리안을 위해서만 쓰여진 노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것이죠. 예를 들어 대중성이나 의미적으로 포괄성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사실은 폴 맥카트니는 존 레논이 불륜 관계로 가정을 벌이자 매우 분노했었는데요.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 간 걸까요? 왜 비슷한 시기에 폴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결국 그녀를 받아들이면 좋아질 거야 라는 가사는 누굴 위해서 쓴 말일까요? 우리의 기억 속에 아름답기만 했던 헤이 주드의 다른 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음악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줄리안을 위로하기 위해 썼다라는 말은 어쩌면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발언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층 꼬여서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가 쓴 주옥같은 명곡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쓰여진 곡들은 아닙니다. 그의 습관 중에 하나가 운전할 때 라디오를 절대 틀지 않는 거였습니다. 항상 차 안에서 멜로디를 찾아서 흥얼거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헤이 주드였습니다. 신시아와 줄리안을 만나러 가는 그 차 속에서 헤이 주드의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곡 구상을 마친 것이죠. 헤이 주드가 정말 존 레논의 아들 줄리안을 위해서 쓴 곡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줄리안이 헤이 주드의 영감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폴 맥카트니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른 문제인 것이죠. 부모의 이혼으로 가슴 아파한 5살짜리 아이 줄리안, 천생연분을 만난 것 같아 눈이 멀었던 존 레논, 약혼까지 했지만 새로운 여자를 원했던 폴 맥카트니, 그리고 그 와중에 태어난 세기의 명곡 헤이 주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You know, when this long night will fade away and we go back to our old ways, two perfect strangers in disguise. When the sun is going to stretch its arms on the road, turn us again with his shrill call into perfect strangers in disguise.